생방송 일요일 아침 아나운서 조광입니다. 네, 국내 1호 창업 컨설턴트 이형석 원장과 함께하는 창업 가이드 시간인데요. 이형석 한국사회적 경영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춘들에게 의욕적으로 창업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네. 뉴스나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 올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인데 이제 자영업 시장도 추운 날씨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뉴스만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 폐업자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10년간 연평균 80만 명이 폐업을 했더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전부 하면 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전체 12% 정도가 폐업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영업자들은 평균 8,500만 원을 투자하고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해서 겨우 160만 원을 봅니다. 이게 평균 수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업마저 늘어나니까 걱정이죠. OECD가 34개 회원국을 비교평가한 2014년 기업가정진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 그 비중이 63%로 많습니다. 인도가 66%인데 2위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 수준을 넘어서고자 하는 소위 그런 거를 이제 기회추구형 창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1%로 34개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2위라니 좀 안타까운데요. 작년은 어쨌든 지나갔으니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올해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역사 공부를 먼저 하라 이런 말이죠. 예, 창업도 이전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어떻게 가야 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 60개를 집중해서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느라고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가 제공한 그 상권 분석 이 카드 매출 정보를 밤새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올해는 내가 하려는 업종이 더 밀만하겠구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아이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업종도 중요하겠네요. 직업의 영업의 종류. 작년에는 어떤 업종이 많이 벌었고 어떤 업종이 손해를 봤나 이런 분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이 벌었나요, 그럼? 예, 많이 벌기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난 업종, 성장세. 네, 성장한 업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석 기간은 최근 1년이고요. 1위는 떡볶이 전문점이었습니다. 2013년에 1,700만 원, 이제 월 매출이에요. 2014년에 2,100만 원으로 무려 20%가 올랐고요. 두 번째는 편의점인데 5,100에서 6,000으로 18% 올랐습니다. 3등은 토스트로 1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토스트, 편의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 됐다. 떡볶이까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치킨점인데 1,900만 원 평균 매출에서 2,2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14%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매출 상승이 가장 높은 4개 업종을 소개를 했는데 다 이렇게 보시면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떡볶이랑 편의점. 네, 편의점도 그렇고요. 치킨도 2만 원 이내로 온 가족이 끼니를 때우거나 외식 대용이 되니까요. 실제로 치킨점은 IMF 때 급성장을 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떡볶이나 토스트, 복고 아이템이고요. 살기가 팍팍해진다 이러면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그러죠. 기타 잘된 업종으로는 경양식, 아이스크림, 도시락 이런 것들이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폐업을 말씀하셔서 저는 문득 든 궁금증인데요. 이제 만약에 점포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업종들은 점포 수도 늘고 매출도 늘고 이런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맞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요는 일정한데 점포 수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수요도 늘고 점포 수도 느는 소위 이제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커진 경우인데요. 말씀드린 4개 업종은 모두 매출도 늘었고 점포 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도시락 전문점의 수는 1,500개에서 1,650개로 10% 이상 늘어났는데 매출도 15%나 늘어나서 올해도 유망한 업종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락. 네. 다만 편의점과 치킨점은 매출에 비해서 점포 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론이 편의점 대기업이 했고 이래서 좀 여론이 나빴죠.
그리고 이제 치킨점은 포화업종이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누구나 뭐 예, 다 한다. 누구나 다 한다. 네. 이래서 이제 또 그걸 이제 접근하는 게 어려웠던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줄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가게들이 좀 매출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은 가능합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가, 경영하셨어요? 네네네, 뭐가 반갑습니다. 이제 유망하다는지 이런 게 사실 어떤 게 유망한 업종인지 참 궁금해요. 네. 여러 이거 혼란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60개의 업종 가운데서 유망하다 뭐 이런 업종을 보면은 네. 앞으로 이제 도시락 외에도 돈가스 전문점, 라면집, 빨래방, 보쌈 어, 전문점, 아이스크림점 이런 것들을 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파이드가 커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유망하다라는 거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쓴 용어 가운데 이제 정지 작업을 한다 이런 용어를 제가 쓰는데 예를 들어 피크점에서는 숫자는 줄어드는데 매출이 늘면 그건 줄어들기 때문에 느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그게 꼭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 3년 두고 보면 그때 가면 이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강조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인칠업삼 그러니까 업종이 유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이 더 중요하다. 인이 더 중요하다. 아, 창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 점을 믿고 덤벼야겠습니다. 인칠업삼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보신 어떤 통계 자료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뭐그 지역에 따라서 잘 되는 업종이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역별로도 좀 분석을 해주신 거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네, 97년에 일본을 네, 네, 갔는데 네, 민간 기업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근데 전국 정보는 일본 기상청이 제공하는데 네. 국지 정보는 민간 사업자가 해주는 걸 봤어요. 음, 특히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뭐 날씨 골프장 날씨 정보, 어느 골프장은 뭐 날씨가 좋다, 음, 바다 낚시 정보 이런 거였는데 창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 기상도가 있고요, 지역 기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히면 상권 기상도, 다음으로는 이제 입지 기상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분석이 돼야 잘 될 수 있다 이런 걸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 세종시를 대위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상승세인 업종이 떡볶이, 아이스크림, 편의점 3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떡볶이가 물론 잘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편의점 돈가스, 그리고 부산은 떡볶이,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렇게 잘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경남에는 토스트는 전년 대비 72%나 늘었습니다. 경북은 액세서리가 15% 올랐고요. 전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에서 커피 전문점이 23%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울산이 좀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 여유 있게 이제 카페에서 즐기고 커피 한잔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예, 전라남도는 유아교육학원이 14% 늘었어요. 이게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유아교육학원이 늘어났다. 이건 특이한 현상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동하고 냉면, 소위 이제 면류 업종이 잘 됐습니다. 야,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잘 되는 업종 위주로 알려주셨는데 뭐 주의해야 할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출 줄고 점포수 줄고 이러면 잘 안 되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업종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올해 창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업종으로는 자동차 경정비 업종, 카센터죠. 예, 피부관리샵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잘 안 된 업종이고 올해도 아마 상당히 위험할 걸로 예상됩니다. 카센터는 지난 1년간 무려 50% 매출이 떨어졌어요. 자동차 성능이 좋아진 데다가 제조업체의 서비스가 확대된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피부관리샵은 대표적인 잉여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몇 가지 주의 업종을 더 소개하면 의류, 네. 특히 남성 의류점 창업은 올해는 위험하고 노래방, 유흥주점, 횟집 그리고 진학을 위한 종합학원이 주의해야 될 업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 올해 창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올해도 네. 이제 더블 DB니까 더블 DB냐 뭐 디플레이션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디공포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힘을 합하거나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혼자 외롭게 준비하지 마시고 뭐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받아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가이드 한국사회적 경영연구원 이형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갑경, 홍서범의 내 사랑 투유 듣고 다시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